예, 반갑습니다. 문견행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다이어트 책입니다. 밥 그린 오프라 윈프리 지음, 김미옥 옮김, 청년정신 출판사. 저는 사실 체질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은 정상 체중 이하가 되므로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주변의 지인이 보던 책을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저자의 체중이 107kg에서 64kg 몸무게로 다이어트한 경험을 토대로 그것도 이제 마라톤 운동하면서 다양한 또 운동 접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심리적인 것도 좀 있고 하여튼 다이어트의 노하우가 생생히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장애도 있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으며 지칠 때도 있고 극복하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중단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그러다 보면 마침내 결승선은 보게 될 것이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가?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혈압과 체온, 체중을 일정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많이 먹거나 적게 먹어서 체중의 변화를 주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신체의 조절장치에 의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중이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신진대사가 가장 낮은 시간은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이다. 신진대사도 잠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한다면 신진대사가 일찍 시작되어 하루 동안 활발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아침 운동과 아침 식사를 많이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체중 조절을 위한 10단계. 이 책의 핵심 내용 같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한 10단계. 제1단계는 매주 5일에서 7일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 아침 운동이 더 좋다. 매일 격렬한 운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세포가 더 빠른 속도로 산소를 이용하도록 한다면 체세포들은 항상 더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연소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신진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제2단계 운동의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라. 7에서 8 수준으로. 매일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운동의 강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운동 강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 내용에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운동의 강도를 7, 8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초보자 운동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려놓았는데 그 참조하시면 더욱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지력이 중간 이상인 사람은 7, 8 정도로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의지력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력이 중간 이하이거나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40대 이상은 좀 7, 8 정도 강도보다는 4, 5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강도란 게 그 7, 8 정도 강도란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우리가 아주 세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10으로 잡으면은 거기에서 7, 8 정도니까 7, 80%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간 이하로 너무 강하게 하면 또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초보자들은 더 낮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에서는 20에서 60분간 운동을 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 단계에서도 뭐 시간을 내어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평소 생활을 좀 움직이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식사 후에 뭐 커피숍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보다 테이크아웃으로 산책하면서 차를 마시는 습관 등 개인의 생활 습관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매일 저지방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라. 지방은 소화 촉진, 질병에 대한 면역성 증가, 콜레스테롤 운반, 호르몬 생성 등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돕는다. 제5단계 하루 3끼 식사와 2번 간식을 하라. 아침, 점심을 건너뛰고 간식도 전혀 먹지 않고 저녁에만 1600칼로리를 섭취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신진대사는 저녁 식사 시간에만 활발해진다. 더군다나 한꺼번에 가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과다한 인슐린은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열량을 지방으로 비축한다. 제6단계 술을 자제하라. 첫 잔이 가장 맛있는 법이다. 후유증을 각오하고 2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제6단계에서 제가 할 말도 많은데 제가 술을 좋아하는 체질이고 또 한의학의 체질적으로 소음인에 가까운 체질입니다. 술은 열을 올리는 음식이므로 제 체질하고는 딱 맞지만은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금주의 해를 잡고 실천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뭐 마시고 안 마시고 좋고 나쁘고 잘 느끼지를 못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사들도 적은 양의 한두 잔은 몸에 좋다고 하지만 술이란 게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절제를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은 특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제7단계 취침 전 2~3시간 동안은 먹지 마라. 잠들기 전에 먹지 않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체중 조절도 쉬워질 것이다. 제8단계 하루 6에서 8컵의 물을 마셔라. 물을 많이 마심으로써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 물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한다. 제9단계 적어도
하루에 과일 2회, 야채 3회 이상 먹어라. 과일에는 수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고 열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과일과 채소는 맛있고 포만감을 느낄 뿐 아니라 몸에 이롭지 않은 음식을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다. 제10단계 날마다 처음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기. 나는 자유를 느낀다. 현재를 살고 있는 자유, 모든 사람과 만남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느낀다. 고통과 배신, 판단, 불행이 순간이 오면 그런 순간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10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리, 음식, 운동 중에서 제1을 심리를 안정시키고 다음으로 음식 조절, 맨 마지막으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것 하나만이라도 생활에 잘 적용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